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재개발 사업의 상품만 출시하기보다는 그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또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의 의견 일치와 또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 중인데요. 이번에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 철폐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제 철폐안들이 3호, 6호 그리고 35호를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의 재개발 가능 구역을 좀 더 넓게 확대하거나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좀 더 올려주는 방안들 그리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열어서 얼어붙어 있는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이렇게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호, 6호, 35호라든지 또 선심의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의 사업성과 재개발의 빠른 속도감을 올리기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철폐안 3호 먼저 보겠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공기여 의무가 10%가 공공기여 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에서 받은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공공기여 예전에는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게 되면 50% 그러니까 200%의 용적률을 250%의 용적률을 받게 되면 그게 따른 10%를 공공기여로 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높이 규제, 그러니까 높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250%가 아니라 2종으로 변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20%까지밖에 용적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10% 내면 좀 더 불합리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용적 비율, 그러니까 한 40%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10%가 올라가지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200%의 용적률을 250%로 다 썼을 때는 10%지만 그게 따로 차등적으로 따랐을 때 뭐 높이 제약 때문에 210%만 썼을 때는 2%의 공공기여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30%를 썼을 때는 6%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공공기여 부담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담률이 줄어든다면 일반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다는 게 규제 철폐안 3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철폐안 6호는 정비사업의 입체공원 조성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체공원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입체공원 하나 때문에 사업성이 이렇게 바뀌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그림처럼 일반 공원 그러니까 아파트 용지의 전체 용지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공원을 10이라고 칠게요. 이 10이란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90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어야 되지만 이제 입체공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 공원 부지가 전체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조합에게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택을 지을 때 100이라는 주택에서 공원을 빼지 않고 100의 그대로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폐율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림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이 더 생길 수 있다든지 두 개 동이 더 생길 수 있다든지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건 전체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10%가 그러니까 공원으로 빠진 구역으로 계산해서 건폐율과 공원을 포함해서 대지 전체에서 짓는 건폐율은 달라지겠죠. 그만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입체공원 활용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상에 공원이 있다라고 하면 지하 쪽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모든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주차장 확보가 더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지을 때도 주차 대수 대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아파트 개수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은 결국엔 재개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재개발 사업성을 올리는 방안이 규제 철폐 6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철폐안 35호를 보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을 종상향에 대한 추진 방향을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걸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지침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을 한다라고 딱 이제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으로 인한 사업성이 올라가는 현상들이고 그 지역의 고밀개발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입니다. 그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 지역이겠죠. 그 지역은 대부분 강북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북권에 있는 역세권이면서 준주거 지역들이 결국은 이런 혜택들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규제 철폐안 35호를 통해서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의 지역에 개발 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서울시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북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 재개발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를 올리는 지역은 한강변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한강변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지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이 이 혜택으로 결국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를 도입해서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선심의를 제출할 수 있죠. 하지만 동의서를 받는 기간에도 선심의제를 활용하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심의제라든지 일반 동의서 진구라든지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도 좀 더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는 진행 과정의 시간도 줄여주고 앞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줄여주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좀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규제 철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규제정책 철폐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규제들을 철폐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없어도 될 것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하나씩 없애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시장에서도 좀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감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성 제고에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특히 도심권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지역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서울시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이 이런 혜택을 받고 빠른 재개발을 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에 오시면 지역적인 분석들을 자세히 해드린 오프라인에서 자세히 해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적인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나 신청이라든지 오늘 영상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나와 있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